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2025년은 AI 발전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해라고 느껴져요. 각 회사들이 앞다퉈 경쟁하면서 기술이 눈에 띄게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오늘은 올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다뤄봤던 이미지와 영상 생성용 AI 모델들을 한 번에 비교해 보려고 해요. 단순히 누가 더 유명한가가 아니라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잘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해하기 쉽고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전체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그룹은 이른바 빅미그예요. GPT, 제미나이, 메타 AI, 그록처럼 이미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범용 AI 에이전트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 모델들은 거대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익숙한 이름들이죠. 두 번째 그룹은 제가 다크호스라고 부르고 싶은 도구들이에요. 탑뷰 AI, 힉스필드 AI, 하일로, 피핏, 캐럿 AI 같은 툴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을 수도 있지만 특정 사용 사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줘요. 이제부터는 각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특히 이미지 퀄리티, 영상의 자연스러움, 스타일의 일관성,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의 사용성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GPT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GPT를 이 모델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AI 에이전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첫 시도부터 과감하거나 예술적인 비주얼을 바로 만들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만큼은 정말 뛰어나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아이디어를 다듬을 수 있고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해줘요. 막연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빠르게 옮기고 싶은 크리에이터라면 GPT는 굉장히 믿음직한 파트너처럼 느껴질 거예요. 최근에 나온 이미지 1.5와 소라2 모델은 많은 사용자들을 놀라게 했어요. 특히 소라2는 꼭 한번 써봐야 할 도구라고 느꼈어요. 특히 많은 AI 모델들이 어려워하는 인물 사진 속 얼굴 디테일의 일관성이 생각보다 훨씬 잘 유지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지 1.5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퀄리티와 창의성 자체는 정말 뛰어나고 비주얼도 화려하고 멋지게 나와요. 하지만 얼굴 디테일의 일관성은 아직 조금 불안정한 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잘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인원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 AI라는 관점에서 보면 GPT는 여전히 현재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전체적인 성능, 접근성, 그리고 장기적인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GPT에게 팔방미인상을 주고 싶어요. 제미나이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GPT가 대화형이고 직관적인 느낌이라면 제미나이는 훨씬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해요. 특히 정리된 결과물이 필요할 때 진가를 발휘해요. 텍스트, 시각적 레퍼런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을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때는 제미나이가 정말 잘 처리해줘요. 다만 그만큼 창의적인 결과물을 요청할 때 가끔은 심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나쁜 의미의 심심함이 아니라 정확하고 잘 다듬어진 방향으로의 안정감에 가까워요. 이전 영상들에서 나노바나나 프로와 베오3를 모두 테스트해봤는데 두 모델 모두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눈에 띄는 오류도 거의 없었어요. 특히 나노바나나 프로는 텍스트 관련 문제를 정말 많이 해결했어요. 업데이트 후 했던 테스트에서는 한국어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를 생성하면 외계어로 출력되는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종합해보면 제미나이는 체계성과 안정성 면에서 정말 뛰어난 모델이에요. 만약 아주 실험적이고 과감한 비주얼을 원한다면 여러 번 시도하면서 디벨롭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계적인 구조와 안정적인 결과물이 목표라면 제미나이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AI 이미지 생성 모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제미나이에게 육각형 인재상을 주고 싶어요. 메타 AI는 속도와 소셜 플랫폼으로의 확산성에 집중한 느낌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 바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강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 비주얼도 대체로 현재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져요. 다만 이런 강점이 동시에 한계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깊이 있는 이미지 생성이나 여러 장면에 걸쳐 브랜딩 일관성을 세밀하게 맞추는 작업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 AI는 길고 정교하게 연출된 스토리텔링 컨텐츠보다는 숏폼이나 리스처럼 짧고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컨텐츠에 더 최적화된 도구처럼 느껴져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덕분에 접근성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메타 AI는 트렌드세터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록은 빅리그 모델들 가운데서 가장 실험적인 AI라고 느껴져요. 그록은 빠르고 과감하고 생각지도 못한 결과물로 놀라게 만들어요. 특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거나 빠르게 트렌드에 탑승해야 할 때, 인터넷에서 바이럴되고 있는 밈 콘텐츠를 만들 때 정말 잘 어울려요. 이미지와 영상 생성 측면에서도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끝없이 실험해 볼 수 있다는 느낌을 줘요. 다만 이런 유연함은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선택지는 많아지지만 일관성이 문제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한 번에 정말 멋진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사용 가능한 퀄리티까지 가기 위해 여러 번 다시 시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자유로운 AI라는 느낌도 강해요. 최근 영상들에서 저도 그록을 꽤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보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게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지니까 매력은 더 커지죠. 그래서 저는 그록에게 매력 화수분상을 주고 싶어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게요. 규모가 아니라 핵심 기능으로 승부하는 도구들이에요. 탑뷰 AI는 속도를 중시하는 마케터를 위해 명확하게 설계된 도구예요. 템플릿과 검증된 포맷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SNS 영상이나 광고를 만드는데 정말 효율적이에요.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링크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정확도도 높은 편이에요. 탑뷰 AI는 마케터 관점에서는 정말 잘 최적화된 툴이에요. 다만 특정 타깃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잘 맞는 도구는 아니에요. 예술성이 높은 결과물을 원하거나 독창적인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싶다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탑뷰 AI는 예술성보다는 빠른 결과를 분명하게 우선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마케터라면 이 도구는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마케터 입장에서 본 탑뷰 AI는 매출 치트키상을 받기에 충분해요. 힉스필드 AI는 전반적으로 시네마틱한 표현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 도구예요. 프롬프트를 잘 쓰기만 하면 영화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드라마틱한 비주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임팩트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미지와 영상 생성 측면에서는 대기업 AI급 플랫폼이에요. 힉스필드 안에서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주요 모델을 한 곳에서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자체 모델인 소울은 작업할 때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좋은 보조 툴이에요. 모든 기능이 명확한 템플릿 구조로 정의돼 있어서 전체 워크플로우도 직관적이고 따라가기 쉬운 편이에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어요. 여러 장면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테일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때도 있어요. 또 일부 사용자들은 생성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소라2처럼 인기 있는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렌더링에 꽤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정리해보면 힉스필드는 다른 툴들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시네마틱 결과물을 만들 때에는 최고의 선택지예요. 그래서 힉스필드 AI에게 주고 싶은 상은 스크린 제왕 상이에요. 하일로가 흥미로운 이유는 영상 컨셉을 정말 빠르게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하일로는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거나 결과물을 탐색하는 용도로 아주 잘 어울려요.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은 편이고 자체 이미지 생성 모델과 영상 생성 모델도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꽤 뛰어나요. 다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현재 하일로의 기본 모델에서는 AI로 생성한 영상에 보이스 오버를 지원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일로는 최종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한 엔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하고 탐색하는 도구로 가장 잘 어울려요. 아직 몇 가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 있어서 지금 당장은 확실하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칸들만 채워진다면 이 분야에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하일로에게는 라이징 스타 상을 주고 싶어요. 피핏은 정말 크리에이터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처럼 느껴져요.
피핏은 SNS에서 잘 먹히는 후킹 요소나 포맷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매일 콘텐츠를 올리거나 반복적인 콘텐츠 워크플로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피핏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여러 최상급 이미지 생성 모델과 영상 생성 모델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무료로 사용하고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피핏 역시 마케터 중심으로 설계된 플랫폼이긴 하지만 템플릿 기반 워크플로우가 얼마나 편리한지는 일반인들도 써보면 바로 느껴져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깊이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조금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핏은 마케터와 크리에이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구와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있어요. 피핏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피핏은 가성비 에이전트상이 주인공이에요. 캐럿 AI는 확실하게 마케팅과 브랜딩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캐럿 AI는 홍보 캠페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일관된 디자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데 정말 강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주요 이미지 생성 모델과 영상 생성 모델을 한 곳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바로 쓸 수 있는 템플릿도 정말 많이 준비돼 있어요. 온라인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AI 이미지나 영상 트렌드는 이미 캐럿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캐럿 AI는 뚜렷한 단점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굳이 하나를 꼽자면 실험적인 창작 쪽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캐럿 AI는 난해한 예술성보다는 체계성 그리고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도구예요. 템플릿은 정말 잘 작동하지만 그만큼 캐럿 AI에게 순수한 창작 결과물을 요청한다면 조금 덜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목표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물이라면 캐럿 AI는 기대에 확실히 부응해요. 그래서 캐럿 AI는 만능 에이전트상의 주인공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이미지와 영상 생성 AI를 사용할까? 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다는 점이에요. 가장 좋은 선택은 전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져요. 아이데이션부터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한 반복 작업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도구를 원한다면 GPT를 사용하시면 돼요. 실무를 할 때 내용에 대한 구조 설계와 논리 정리가 중요하다면 제미나이를 사용해 보세요. 작업 속도와 결과물로 얻는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면 메타 AI, 탑뷰 AI, 피핏이 잘 맞아요. 시네마틱한 비주얼이 최우선이라면 힉스필드와 하일로도 사용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브랜딩, 홍보 캠페인 제작이 목적이라면 캐럿 AI를 추천하고 싶어요. 결국 똑똑한 크리에이터들은 하나의 모델만 고집하지 않아요. 각 모델의 강점을 조합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앞으로의 AI 에이전트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2025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다뤄봤던 AI 툴을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AI 에이전트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주제와 재미있는 영상으로 곧 찾아올게요.